네, 반갑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장종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좀 살만하시죠? 네. 아침까지는 그래도 반대 매매가 좀 쏟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오전장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내려섰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상승 반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상승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아직은 좀 부족하죠. 기술적 반등, 즉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등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대형주 쪽 매수를 조금 도와줘야지만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판단됩니다. 근데 이놈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매도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매수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죠. 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 보면은 오늘 잘 올라왔어요. 분위기는 좋은 편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뭔가 때리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면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갭으로 크게 벌어졌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갭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반등 포인트가 한번 나타났었죠. 네, 근데 그 시점에서 2차 전지가 때리고 들어오니까 한 번 더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갭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된다거나 뭐 그런 식의 모양새가 나타났을 때만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자리에서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조금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보통 그렇죠. 섬골 반전, 그 아일랜드 갭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 갭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고요. 여기 지지받고 그 다음에 갭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일랜드 갭인데, 만약에 갭 상승을 통해서 2350까지 단숨에 올라설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바닥을 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서서히 올라간다면 근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반등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실마리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강하게, 지금은 좀 팔았잖아요. 강하게 밀고 들어온다면 이런 그 갭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져야 되고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 아침 시점에서 한 차례 올라서 시작했었는데 쭉 떨어졌죠. 이게 10시까지 진행됐는데 이 부분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반대 매매에 나가는 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매수를 들어가시면 오늘은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2310포인트 요 정도 수준은 지금 지지선 만들고 있고요. 상승 포인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상에서는 아직 외국인들이 접근하지 않고 그냥 금융투자만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오후에도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반대로 외국인들이 오후부터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도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이쯤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매도 환매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연결될 때 또 저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수 포인트들, 또 단기 투자를 위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단기 물량들이 털어져 나가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양시장 모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서 괜찮아 보이고요. 자, 수급 잠깐 볼게요. 수급 보시면 금융투자가 지금 1576억 순매수 들어와 있죠.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연기금도 오늘은 500억 정도 들어와서 기관 총계가 2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2600억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방어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줘야지만이 시장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기관 매수가 강해요. 기관 매수 강하고 외국인 매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요거는 이제 공매도 환매에 대한 부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매도가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은 2차전지 쪽이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쪽 공매도를
그동안 손실이 났었던 공매도 물량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얘네들은 손실 없이 지금 2차전지를 정리하면서 돈을 만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현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 뭐 안 봐도 비디오겠습니다만 배당주라든지 실적주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배당주나 실적주 위주로 큰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내면서 갑자기 뛰어오르는 그런 장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왜냐면 배당주나 실적주들이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시종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전부 다 뻘거죽죽 하니까 나쁘지 않죠. 반등이 이제 좀 약하다는 개념은 좀 있어요. 네,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이거밖에 안 올랐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많이 내리고 나서 조금 올라가니까, 간에 기별이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좀 많이 올랐네요. 근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식인데, 네,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고 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또 팔아먹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7,000원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7,000원 아래쪽이라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지금 12만원대 지지선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데 여기 박스권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 라인대가 11만 5천원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고요. 밀려도 괜찮습니다. 가격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바로 돌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훅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는 이제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포지션을 추가적으로 더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 이제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12만원대 이상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동차는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적 좋게 나왔고요. 기아가 오늘 실적 나왔는데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늘 여기 82,000원이면 한 번 더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잘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6,900원. 현대모비스네요. 현대모비스도 잘 나왔네. 실적 잘 나왔고 기아가 2조 8천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요거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2조 8천억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요게 잘 나오면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이제 좀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기아가 오늘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네, 요 포인트 82,000원. 물론 여기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점 라인 때 지금 8만원부터 저점 지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만원 저점 지지 라인 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은 배당도 잘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대신에 현대모비스는 배당률이 조금 떨어져요. 네, 지금 중간 배당 빼면은 한 4,000원도 안 되죠. 한 3,000원 좀 나올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는 그러면 20만원이 넘는 주식이 3,000원밖에 배당 안 주면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뭐 1% 조금 넘나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현대모비스에서는 고배당 받기 좀 어렵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기말 배당 몰아주기 때문에요. 요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이고요. 대체적으로 좀 잘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괜찮고요. 많이 내리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훨씬 더 반가울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계좌 수익률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 주가 떨어질 때 많이 빠지지 않고 방어가 좀 되신 분들은요. 오늘 올라갈 때 상당 부분을 또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다들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그저께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20만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반등이 약하죠. 뭐 이렇게 10%씩 막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2.3% 뭐 2.9% 이렇게 오늘 3% 4% 올라가는 건 뭐 간에 기별이 안 가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65만원인데 이제 60만원대가 이제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반등은요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환매라거나 또는 올라갈 때 때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보통 이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갔을 때 밑에서 실제적인 어떤 매수가 들어왔다고 친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반등이라면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반등에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또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포스코 DX는 9%대 올라서 이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가는 것들이 많죠. 네, LNF도 그렇고요. 그래서 2차전지가 이제 뭐 완전히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어떤 움직임으로 가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올라
올라와서 특별하게 부담감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 카카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도 지금은 근데 이거는 네,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되나요? 카카오뱅크가 더 큰 문제 아닌가? 네, 카카오뱅크가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최대주주가 카카오에서, 카카오가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 많은 지분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카카오뱅크의 움직임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죠? 아침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압박감을 준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저점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려가 있기 때문에요. 네,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오면 그럴 때 대응 포인트 가져가셔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면서 네, 돌리는 자리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등락현 한번 볼까요? 오늘은 많이 올랐겠죠? 거래소 쪽에 보면은 625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고요. 하한가는 하나 나와 있네요. 네, 뭘까요? 네, 안 봐도 알 것 같죠? 뭔지? 네. 그래서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254개 종목이 오늘 하락입니다. 상승 쪽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00 네, 12개네요. 이렇게 해서 상승이고요. 432개. 그러니까 오늘 상승폭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아주 강하진 않고, 지금 다 합쳐도 2000개가 안 되잖아요. 1800개, 170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아주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는 정도 수준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미국장이 오늘은 오늘 저녁에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기업들 실적 쪽이 이제는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주말에 올라놓으면은 다음 주 월 말로 들어가면서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도는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 네. 요거 오늘 신규 상장인가 보네요. 요거 좀 올라가 있고요. CTR 모빌리티. 이거 저거 이름 바꾼 건가? 네. 하여튼 이런 거 올라가 있고요. 잘 몰라요. 네. 이런 것도 오늘 상한가. 위니아가 또 살아나나 봐요. 그래서 요쪽 상한가. 현대 BNG 스틸, NK맥스 등등등, 에코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죠? 네, 명문제약이 지금 10% 정도 올라가면서 23위권 들어가 있는데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23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약한 편이죠. 자, 9% 이상까지 합치더라도 27개밖에 안 되니까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죠? 네, 상승이 조금은 약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3% 정도 오늘 상승률 나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 볼 수 있겠죠? 오후에 더 올라가면 되죠, 3.3%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 넘어가시면은요, 에코바이브가,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져 있고요. 요거는 정리매매인가 보죠? 네, 정리매매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영풍재지 오늘 점하죠? 네, 오늘까지 점하면은 내일 반대매매가 나올 것 같죠. 근데 거래량이 안 터져가지고 더 빠질 것 같은, 좀 미안하지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겠네요. 지금 아직도 1800원. 이게 물량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대한금속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풀렸죠. 풀려서 이거 바로 매도하시면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영풍재지는 이 정도 거래량이 자꾸 나오는 정도면은요. 이 미수금이 이렇게 키움도 상당한 타격을 입겠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화한가를 하면 두세 방은 더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야지만이 가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것도 이제 물량이 풀리는 거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이고요. LG생활건강은 폭락을 해버리네요. 네, 이거 지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LG생활건강 지 혼자 오늘 실적 나왔어요. 왜 이래? 어닝 쇼크, 적자 전환, 이거 난리가 났네요. 네,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야,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하다. 와, 이게 황제준이 그랬었는데, 170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빠져있다.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그죠? 네. 누구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식이고요. 얘네 혼자인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얘 혼자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1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쭉 내려볼게요.
있고요. 네, 하락폭도 만만치 않아요. 1.4 정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3%대 상승이니까 한 1.5에서 2% 정도 오늘 계좌 수익률일 걸 생각하는데 체감하기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 2% 이상은 오늘 계좌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고요. 2% 안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한 1, 2% 정도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가 있으면 된다. 어제 대비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동향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기관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방어를 좀 해주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쪽도 전체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는 뭐 많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LG생활건강, 삼성전기, 우양 이런 쪽으로 매도가 있고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LG이노텍, LG화학, LG이노텍 오랜만에 매수 들어온 것 같네요. 네, LG화학, 하이브, LNF, 현대, 모비스 매수 있죠. 실적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매도는 SK 하이닉스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면서 그럼 삼성전자 같이 사줘야 되는데 같이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차전지 쪽에 계속적으로 매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아직은 우위고요. 하이닉스 쪽에 매도가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쪽 라인 때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반도체가 조금 쉬고 2차전지가 반등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자동차 쪽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아 같은 경우 네, 월급 종목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심을 좀 가지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네,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뭐 완전히 뭐 돌아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상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와 그 다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의 변화, 오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아침 일찍 매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늦지막히 네, 오후에 변동성이 또 생기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긍정적으로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복구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마감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